40세 이후부터 뇌의 부피는 10년마다 평균 5%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할 새로운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뇌 부피 감소를 늦출 수 있다.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 브레인 리부트. 이 책의 저자 크리스틴 윌르마이어는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고 뇌를 바꾸는 일에 나이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 정신건강의료기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뇌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에이멘 클리닉에서 신경영상연구 책임자로 재직하였습니다. 이 기관에 미국 미식 축구 선수들의 뇌 손상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알츠하이머병 저널, 정신의학 등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신경과학자입니다. 크리스틴 윌르마이어는 40대 이후부터 80대까지의 뇌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 단기 기억력, 추론력, 언어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뇌의 능력이 훨씬 정교하게 조정된다. 50대에는 그동안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중년에 이르러 젊었을 때보다 인지검사 점수를 높게 받는 현상을 연구진이 발견하게 된 이유이다.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는 50대라고 했지만 어휘 능력은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조에 달한다. 60대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이가 많으니 조종실 계기판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기존에 보유한 지식 덕분에 젊은 조종사들보다 비행기를 더 잘 조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70대가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을 유지하면 20대만큼이나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뇌 스캔 결과에도 70대가 20대에 비해 더 높은 정서적 안정감을 보였다. 운 좋게도 80대까지 살 수 있다면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뇌를 잘 관리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계속 친구 및 가족과 어울리면서 책과 영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다. 나는 클리닉에 방문한 80대 환자가 대뇌 순환 증진과 뇌 기능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뇌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크리스틴 박사는 이 책에서 뇌 건강 유지를 위한 방법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9장까지 그 방법들을 각각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식습관, 운동법, 그리고 영양보조제의 올바른 섭취 방법 등을 사례제시와 함께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 영양보조제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올바른 정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는 미국에서 시중 유통되는 영양보조제를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식약처 규정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안정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될 수 없는 영양보조제도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차이점과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영양보조제가 두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실험을 통해 직접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험과 실험 결과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동료들과 함께 프로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나서야 영양보조제가 뇌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선수들의 스캔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이미 대다수가 가벼운 뇌 손상과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소수만이 뇌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고 있었고 대부분은 인지 기능에 명백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우리는 특정 영양보조제를 매일 식단에 추가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키고 일부 손상을 되돌리고자 했다. 6개월 후 다시 선수들의 뇌 스캔을 찍어보니 처음 찍었던 스캔과는 상반되게 집행기능, 기억력, 시력의 중요한 영역에서 혈류 증가가 관찰되었다. 신경인지적 관점에서 우리의 최종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다. 대상자 중 거의 절반에서 인지기능과 능숙도가 50% 이상 증가, 69%가 기억력이 향상, 53%가 집중력이 향상,
25%가 수면의 현저한 향상을 보고함. 이 결과를 복제하여 비록 같은 수준의 인지적 손상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양보조제를 소량으로 사용하면 뇌 혈류 및 신경심리학적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아내게 되었다. 데이터와 임상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뇌에 적합한 영양보조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뇌 건강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손상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크리스틴 윌르마이어 박사는 영양보조제를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섭취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뇌 건강을 위해 모두가 섭취하면 좋을 기본 영양보조제들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뇌진탕, 가벼운 외상성 뇌손상 혹은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영양보조제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뇌 건강을 위해 모두가 섭취하면 좋을 영양보조제들을 총 6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 종합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D, 액체형 미량 미네랄 영양보조제, 마지막으로 커큐민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전에 리뷰한 책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이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영양 성분인데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고 뉴런의 기본적인 작동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구비하고 섭취하시는 영양보조제일 겁니다.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 오메가3는 수산물에서 나오는 DHA와 EPA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해산물과 해조류, 스피루리나 같은 식용조류에서만 발견되고 있어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굳이 따로 영양보조제로 챙겨 드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DHA나 EPA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영양보조제를 통해 섭취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합비타민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 과정에서 우리는 NFL 선수들이 고효능의 종합비타민을 복용하면 뇌순환과 인지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영양결핍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매일 종합비타민을 보충하면 노화의 시작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과비원 뇌손상이 있는 노인들도 매일 종합비타민을 복용하며 인지기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모든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영양보충제를 섭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자는 과일과 채소 등 자연식품 성분으로 만든 고효능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식용색소, 건강에 좋지 않은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는 젤리나 캔디 형태의 종합 비타민제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을 보면 특히 그 표기사항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노케스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표시인데요. 특히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즈 등 화학 부형제나 합성 첨가물을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 노케스템 확인을 꼭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영양보조제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하나쯤 구비하시고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장과 두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뇌 건강을 위해서도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지적 관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장관이 도파민, 가바, 세로토닌을 포함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도록 도와주는데 이 중 90%가 소화관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바이오틱스 영양보조제는 기분을 띄워주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영양보조제는 인지기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네 번째로는 비타민 D입니다. 뇌에서 비타민 D는 뉴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과 다른 기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칼슘 수치의 완충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염증 및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인지장애와 대사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대구 간유, 연어, 참치 등을 꼭 섭취하시고 추가로 영양보조제로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액체형 미량 미네랄 영양보조제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라고 하면 보통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그리고 다량의 미네랄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미량 미네랄 또는 미량 무기질이라고 알려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우리 몸간에는 주요 다량 미네랄만큼이나 이 미량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붕소, 크롬, 구리, 게르마늄, 요오드, 철, 망간, 올리브덴, 자막에서 보시는 그 밖에 이러한 미네랄 성분들을 우리는 미량 미네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미량 미네랄마다 기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지 기능에 중요한 효소, 호르몬, 세포의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일부 미량 미네랄은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미량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채소, 과일, 그리고 다른 신선한 식물성 식재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대부분 충분한 양의 채소를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량 미네랄을 영양보조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손쉽게 우리의 몸과 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액체 형태의 미량 미네랄 영양보조제를 선택하면 좋다고 합니다. 정제나 캡슐 형태보다 흡수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영양보조제는 커큐민인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카레의 강황에 이 커큐민이 들어있는데요. 황금빛을 내는 이 합성 화합물은 강력한 뇌 건강 보조제로서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이딴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지 검사 결과에 따르면 커큐민 영양 보조제는 기억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뇌 외에도 커큐민은 암, 관절통,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치료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강황을 넣어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의 양은 무게로 따지면 약 3%에 지나지 않을 만큼 소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양보조제를 통해 커큐민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영양보조제는 기본적으로 뇌 건강을 위해 모두가 섭취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크리스틴 윌르마이어 박사는 이 6가지 영양보조제를 적어도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하면 우리의 뇌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이 뒷받침하는 엄선된 영양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은 인지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단계로 만약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거나 초기 치매를 앓고 있다면 우리는 뇌 기능의 회복을 지원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6가지 영양보조제를 추가로 섭취하라고 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 N아세틸시스테인, 아세틸 L카르니틴, 빈포세틴, 은행잎 추출물, 알파리포산 이렇게 총 6가지인데요. 이 중 3가지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용하고 있는 영양 성분이고요. 나머지 3가지 성분은 미국에서는 섭취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섭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섭취 가능한 3가지 성분, 즉 영양보조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요즘 TV 홈쇼핑에서도 자주 방송 판매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신체와 뇌에 있는 모든 세포막의 지방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건강한 신경 기능을 담당하며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 피복인 미엘린을 구성하는 것을 돕고 우리의 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세포막의 일부인 포스파티딜세린은 영양분을 전달하고 뉴런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뇌의 포스파티딜세린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영양보조제를 복용하면 노화와 관련된 영양소의 감소를 멈추게 하고
심지어 역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포스파티딜세린으로 보완을 하면 기억의 형성과 통합, 새로운 정보 합승 능력, 집중력, 의사소통, 문제풀이 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들이 6에서 12주 동안 이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 또한 이 질병의 일부 증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주로 콩과 같은 일부 음식에서 발견되지만 달걀 노른자, 동물의 간, 흰 콩에서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건강한 뇌 기능을 위해서는 영양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한 이 영양보조제는 수세기 동안 중국 의학에서 강력한 해독제로 귀중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 이 추출물은 유럽에서는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증상과 뇌 관류, 결손 개선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잎 추출물은 건강한 사람들의 기억력과 인지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현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파리포산입니다. 알파리포산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산화 방지제입니다. 지용성 또는 수용성인 대부분의 산화 방지제와 달리 알파리포산은 이 지용성과 수용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 혈내 장벽을 더 쉽게 넘고 다른 유형의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파리포산은 중금속에 노출된 뇌세포를 맑게 하고 노화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생산 둔화 문제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형태의 치매가 있는 일부 환자들은 알파리포산을 보충하여 기억 상실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알파리포산은 보통 붉은 고기, 시금치, 브로콜리, 감자, 그리고 효모와 같은 음식에서 적은 양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영양보조제는 이 강력한 항산화제의 최적의 양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되는 제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해서 섭취했는데요. 2023년 7월 23일부터 알파리포산 성분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해외 직구 또는 수입을 통해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금지 성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포스파티딜세린, 은행잎 추출물, 알파리포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분이자 영양 보조제들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성분은 미국에서는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금지 성분으로 섭취가 불가합니다. 즉 해외 직구 또는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할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N-아세틸시스테인 또는 NAC라고 불리는 영양보조제인데요. 경미한 외상성 뇌 손상이나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 NAC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상당히 낮춰줍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상승할 경우 인지손상, 기능장애 및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과다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직구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세틸 L-카르니틴 또는 ALC라는 영양보조제는 뇌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돕는 아미노산 카르니틴의 보충 형태입니다. 앞서 소개한 NAC와 마찬가지로 아세틸 L-카르니틴은 활성산소와 염증을 퇴치하는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이 영양소는 뇌진탕이나 가벼운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면서 뉴런 손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상샘에 문제가 있거나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색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해외 구매 대행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 성분이기 때문에
구입 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빈포세틴이라는 영양보조제입니다. 빈포세틴은 빈카 식물의 씨앗에서 나옵니다. 이 추출물은 미국에서 영양보조제로 간주되지만 일본, 유럽, 우리나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양보조제, 즉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나 다른 뇌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뇌혈류, 신경대사 및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의약품으로 처방되기 때문입니다. 즉 의약품 성분이므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라인에서 영양보조제 구입 시, 특히 해외 직구 제품 구입 시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구라도 수입 통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 브레인 리부트. 이 책은 브레인 리부팅을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읽었던 5장의 영양보조제에 대한 모든 것,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자인 크리스틴 윌르마이어가 미국 신경과학자이다 보니 미국에서 유통 중인 영양보조제를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이 점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뇌 건강을 위한 수분 공략법, 스트레스 해소법, 운동법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더 있으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